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8일 월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에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까운 근교로 피크닉 캠핑 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항상 보면은 다들 어디를 그렇게 놀러 가시는지 길이 항상 막혀서 다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시고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내내 충전을 하려고 집에 있었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오르면 다음 주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정말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시장에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 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알차게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상황, 다양한 이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또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약속하셨죠.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해 주실 텐데 또 이번 주에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또 오늘도 월갈 소식과 뉴욕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위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아직도 혼자 방송합니다. 원래 7월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셨던 장우석 부사장님이 지난주에 저를 슬쩍 만나러 오시더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 정해지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 주말 마감했던 시장 그러면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와 기술주 주도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올랐고요. 또 금융주가 선방을 했기에 금융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2.15% 오르면서 31,288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92%, 3대 지수의 차트를 보면 모두 견조하고요.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S&P 500은 3,868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9% 오른 11,4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리고 소비 관련된 지표 발표가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확인을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행주 2분기에 본격적인 실적의 시즌의 시작의 신호탄을 쏘는 은행주 실적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에 항상 우리가 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주춤했던 소비가 다시금 좀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시장 상황은 이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무부가 발표한 6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6,806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에 좀 감소세를 보였는데 다행히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금액 기준으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이런 증가가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였던 0.9%를 소폭이지만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또 7월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주는 미시간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51.1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역대 최저치였던 50.0에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했었던 지표 중에 하나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에 5.3%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5.2%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거는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좋은 거예요. 소폭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 3.1%까지 올라갔었는데 2.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연준의 이런 고강도 금리 인상이 조금 누그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그 페드워치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소비자 CPI 발표가 됐을 때 1%포인트 인상이 70%를 그 확률이 넘어섰었어요. 근데 요 지표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0.75%포인트 인상이 7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1%포인트 인상은 29%요 정도로 다시금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실적 부분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맵을 먼저 보도록 하죠. 초록초록한 아주 푸른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빅테크 금융주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주가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올랐고요. 또 애플의 주가도 1%, 또 반도체주 요즘에 좋죠. 또 우리 삼성전자도 6만 전자 드디어 회복했는데 밤사이에 주말에 엔비디아 주가도 2% 넘게 올랐고요. 퀄컴도 1%대 그리고 AMD의 주가도 3% 넘는 강세가 보였습니다. 자, 구글도 올랐습니다. 1.19% 상승을 했고요. 메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라도 여전히 바닥권이죠. 4.21% 강세 보였고요. 또 콘텐츠 관련해서 뭐 디즈니의 주가도 3.6%, 넷플릭스도 무려 8%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마존의 주가도 2% 넘게 올랐고요. 반면 테슬라의 주가도 오르긴 했는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부족하죠. 0.74% 오른 720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도 올랐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5% 넘게 올랐고요. 잠시 후 실적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금융주 가운데 일단 뭐 카드 관련해서 비자 2%, 마스터카드도 2% 넘게 올랐고 은행주 JP모건이 4% 넘게 올랐고요. 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7%대, 웰스파고의 주가가 6% 넘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뭐 금융, 파이낸셜 쪽에서에 있어서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주말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실적 발표한 그룹들 좀 볼까요? 일단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실적으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좀 실망감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나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의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웃돌게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됐습니다. 시티그룹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는 줄어들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던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의 발표로 주가는 13% 넘게 상승을 보였고요. 순이자 수익이 14% 넘게 올라갔고 또 자사주 매입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분기 순이익이 무려 48% 급감을 했지만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는 6% 넘게 올랐고요. 또 미래 손실에 좀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5억 8천만 달러를 적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상승 소폭이지만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분기 주당 7.26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추정치였던 7.9달러보다는 낮게 발표가 됐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앞서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5% 넘게 올랐었죠. 회사에서 발표한 실적,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중요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 밖에도 핀터레스트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행동주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9%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고요. 반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조맨친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태양광주 선런을 비롯한 퍼스트 솔라에너지, 썬파워 그리고 솔라이지 테크놀로지 등의 주가가 1%대에서 많게는 8%대까지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주말 사이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적 시즌 관련해서 잠시 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에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금융주 실적 발표 사실 시장은 네. 굉장히 그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융주 실적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도 전체 지수를 끌어올려줘서 좀 분위기는 좋죠.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문제라고 할까? 금요일 밤 장을 잘 안 보세요. 금요일도 안 보고 월요일 아침도 잘 안 보고. 월요일 아침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많이 밤에 올랐는데 네.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 때니까 이제 잘 안 보시고 이제 여가 시간을 즐기시고 그쵸. 하니까 장을 잘 안 보시는데 네. 이제 간혹 아침에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러셨을 거고 네. 다행히 올랐고 지금 주 막바지에 오른 것도 이제 최근에 거의 없던 일이라서 맞아요. 항상 우리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이 북금 그래서 붉은 금요일 네, 네. 정말 시뻘건 그런 장을 많이 봤던 그쵸. 최근이었는데 초록초록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 전에 시티그룹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한 3% 오르길래 그래 이 정도도 훌륭하다 감지덕지다. 했더니 장 중에 계속 올라가더니 장 시작하고 5%까지 올라간 네.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4시쯤 일어나서 이제 봤는데 12% 13% 올라가 있길래 대단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 대박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참 금융주 실적이 참 좋았는데 2분기 어닝 시즌 관련해서 좀 이렇게 달력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이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매번 제가 이제 실적 시즌 전에 이렇게 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닝스 위스퍼스라는 그 웨브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잘 이게 정리된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트위터에서 볼수 웹사이트에서는 못 있잖아요. 보시고 그쵸? 거기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네.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메일에 이 이미지가 첨부가 돼 있어요. 유료인가요? 아니요, 그건 무료예요. 무료인가요? 대신에 클릭하면 네. 이제 회원 가입해라, 뭐 유료 이게 신청해라 이렇게 뜨죠. 그거 넘어가지 않아야겠네요. 대신에 그렇게 좀 기다리기가 못 하시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리고 저기 뭐죠? 인스타그램 여기에 이 이미지가 올라와요. 우리 시간으로 한 토요일 오후 저녁 요때쯤 올라오니까 네. 그때 보시면 되고 네. 요 매 그 어닝 시즌마다 한 월 단위로 한 5주에서 6주짜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13일 날 보통 델타 에어라인스 아니면 펩시코가 실적 시즌을 딱 시작을 하는데 진짜 실적 시즌 시작이다 하는 건 대부분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그쵸. 실적을 발표하는 목요일 오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오전에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2022년 2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됐고요. 보통 실적 시즌 시작하면 JP모건 시작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4대 은행을 비롯한 네.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해요. 근데 매번 JP모건 체이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데 네. 지난 분기하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는 JP모건 체이스의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출발을 했던 모양새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요일에는 주요 이런 대형 은행주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가 너무 안 좋게 이 어닝 시즌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그 외에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숫자를 발표하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통 그래서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이 대부분 실적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작으로 해서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등이 월요일날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사실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사실 알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한 지역은행들은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자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지역은행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좀 크게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밌는 건 지금 실적 발표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지역은행들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요? 예상보다 좋아요. 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마 국내 지역은행들도 네. 대부분 이제 금리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예대 개인. 금리로 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예대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수익이 증가했는데 대형 은행들은 사업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예대 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네. 지역 은행들은 예대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제로 이번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양호한 숫자를 내보이고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서 은행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 네. IBM도 이번 주에 보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수요일 네. 테슬라 실적 테슬라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있죠. 이제 요번 주는 사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 실적을 발표하는데 일단 테슬라가 수요일에 있고요. 그쵸. 월요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요즘에 IBM 별로 관심 없으신데 IBM 제가 작년 하반기, 작년 한 4분기부터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갈 때까지 갔다. 빠질 만큼 더 빠졌다. 나빠질 일이 없다.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경우가 없다.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 양자 컴퓨팅에서 말씀 많이 양자.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전에 이제 장우석 부장이 계실 때도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저희 전부 다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네. 하지만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IBM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향후에는 긍정적인 어떤 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애증의 넷플릭스가 또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 거 장 부사장님도 알고 계셔서 매번 넷플릭스 얘기가 나오면 그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넷플릭스는 2020년에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이유는 가입자 수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할 증가하기가 여지가 어렵다. 없다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부지리로 확 올라갔죠. 어부지리로 거의 뭐 $700 이상 가는 그 주가를 보이기도 했지만 거의 지금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상태고요. 지난 분기에도 그랬지만 이번 분기에도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할 여지는 크지 않은데 대신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외에 비용을 줄이는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가치주로의 어떤 전환을 앞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함께 해서 이제 광고 네, 유료인 사람들 그쵸. 중에서 제가 봤을 땐 좀 싼 그런 구독 모델을 네네. 광고를 보게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서 수익을 조금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모멘텀으로 주식을 사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입자 수의 증가가 이걸로 인해서 저렴한 구독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지 실질적으로 큰 매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확인을 거죠. 해봐야죠. 아직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다음 분기, 뭐 다다음 분기까지 좀 네.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정을 한 사람이 여러 개 나눠서 접근해서 볼 수 네. 있게 했는데 이걸 지금 막는다고 막는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히려 안 본다. 넷플릭스 굳이 그걸 볼 필요 있겠어? 하는 어둠의 경우도 경로로 있으니까. 많이들 보죠. 그렇죠. 그런 경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인이 비슷합니다. 네. 저렴하게 보고 공짜로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아이고. 되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항공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항공주가 지난주 초반이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항공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 아메리칸이었나 유나이티드가 우리 이번에 매출이 한 12% 정도 오를 것 같아라고 발표하면서 그날 항공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다음 날 델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꼬꾸라졌어요. 델타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숫자를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도 비용 증가 부분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야기를 했고, 제일 큰 문제는 항공 수요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공급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튜어드 또 파일럿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고, 4월과 5월, 6월까지 들어서 비행편을 줄이면서까지 지금 정시 운항을 지키기 위해서 뭐 10% 이상 그 항공편을 줄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또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에 따른 문제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행 레저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좀 오르는 것 같아라고 들어가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뭐 슐럼버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요 섹터에서 대표주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빅테크 기업들은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마무리와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의 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네. 지금 순이익 증가율이나 뭐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가장 증가율이 높고 낮은지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레피니티브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그 어닝 관련된 리포트를 내요. 잘 알고 계시는 팩트셋하고 이제 두 군데에서 매주 금요일에 자료를 내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정리해드리고 또 3프로TV나 위즈미에서 정리해드리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레피니티브 자료를 살펴보면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6% 정도 증가할 것이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5% 이상이니까. 근데 에너지를 빼면 마이너스 3.4%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실적을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이제 표에서 보시면 제가 적색하고 청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에너지가 이 순이익 성 증가율이 한 249% 정도? 저희가 상반기 내내 봤잖아요. 이제 에너지 그렇죠. 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실적이 따라주니까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고, 반면에 금융이 제일 부진했어요. 마이너스 21% 이상 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야 금리가 오르는데 왜 도대체 금융주는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고, 사실 작년에는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주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게 되게 맞아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작년에는 시장이 되게 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쟁 이슈도 있고 공급망 이슈도 있고 코로나 재확산 이슈 등이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네. 금리가 오르긴 하는데 변동성이 커지고 또 예대금리 차를 활용해서 금융주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년물 국채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의 금리 역전차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아주 이제는 밥 먹듯이 나와요. 네, 지금 네. 계속 역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지난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이게 역전이 되면 단기적으로 좀 비싸게 빌려온 거를 장기적으로 빌려온 돈으로 싸게 해서 이게 돌리는데 여기서 돌리면서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네. 금융주의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덕분에 전반적인 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5%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섹터들도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기준의 섹터도 한 번씩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중요한 게 가이던스 네. 부분인데요. 요게 1분기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야 우리 2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 기업은
45개 정도. 네. 그리고 2분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안 좋아. 이렇게 발표한 훨씬 기업들이 많죠? 78개로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되는 음. 거죠. 이런 상황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나 요즘에 원화가 약세, 또 달러가 강세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근본이 경제 구조와 함께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잖아요. 지금 경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금을 선호했던 거에서 금보다는 지금 달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 달러를 사놔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 또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찾던 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들이었는데 암호화폐들도 지금 주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달러에 더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오히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식보다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채권이 낫지 않겠어? 해서 최근에 채권 관련 상품, 또 ETF를 비롯해서 채권의 가격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채권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자, 이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뭐 에너지가 역시나 대거 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엑슨모빌이 제일 그러게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신보다 예상하고 정말 있고 돈을 많이 벌었나요? 실제로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M&T뱅크라고 해서 이제 지역은행인데 네, 말씀해 지역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대금리 차가 발생하면서 네.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엔페이즈 에너지, 센틴, 필립스 66, 피프트 서드 뱅코프, 쉐브론 나왔고요. 코테라 에너지, 벨레로 에너지, 유나이티드 렌탈스 등 이제 대부분 이제 에너지하고 지역은행주가 좀 높은 기업 실적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을 살펴보면 원자재 그리고 금융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금융주들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프리포트 맥모라는 이제 구리 광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상당히 좋았거든요. 계속 네.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주가 수익률도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다 보니까 네. 원자재 소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역시 그리고 실적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플랭클린 리소시스 이름을 봐서는 무슨 그 에너지 기업 같은데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다각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무디스, 인베스코 또 등 이런 금융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중에는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라는 병원 서비스 업체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일반적인 어떤 그 병원 수요가 다시 병원의 진찰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였는데 생각보다 병원을 찾는 객수가 많이 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시 팬데믹으로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또 보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보잉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어떻게 메타 플랫폼스 많이 주가 빠져서 혹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1월달, 2월달 계속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까지도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시작으로 실적 네. 발표인데 여기서 어떤 기업을 좀 기대하세요? 그나마. 지금 기대할 만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조금 불안하고요. 테슬라도 사실 이번 주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인도 대수나 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계속 이제 이 공장이 셧다운된 네, 거 네. 비롯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 강달러 때문에 그렇죠. 그 환율의 영향을 네. 받아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맞아요.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실적 예상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한 524억 달러 정도 되고 네. EPS도 5.5% 정도 증가한 2.29로 준수합니다. 사실 달러 강세에 따른 환 손실이 일부 발생을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가장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좀 제일 불안한 게 어떤 종목이냐 보면 메타 플랫폼스하고 그리고 아마존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메타 플랫폼스는 지금 매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메타 플랫폼스 제가 계속 한 반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실적 계속 더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실적하고 가이던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닷컴은 매출은 뭐 이제 한 자릿수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EPS가 극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비용 증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까? 여기에다가 또 아마존닷컴하고 마찬가지로 포드도 그렇지만 이제 리비안에 대한 평가 손실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서 이 부분도 좀 많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자체로는 테슬라가 가장 준수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는 또 저게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락하면서 이게 또 자산 평가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크진 않겠죠.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빅테크, 빅7 종목들에 네. 대해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의 변동이 좀 있는지 네. 볼까요? 일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5개 종목은 강력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주가 대비 그 평균 목표 주가가 가장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건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61%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만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일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아닐까 싶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식이 분할돼서 이번 주부터는 분할된 주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보통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알파벳은 지난주에 계속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실적 시즌 때까지 실적 발표 날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거로 보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도 의견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스는 매도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네. 빅7 종목들을 또 한 종목씩 정리를 해주셨는데 애플부터 먼저 볼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초에 주가 대비 목표 주가 대비해서 한 5.3%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준수하다. 네.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역시 제가 방송 출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장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 두 가지. 첫 번째 연예인 걱정, 두 번째 애플 걱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 중에 지금이 가장 적을 때예요. 신제품이 발표되는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9월, 10월 발표 때를 봤을 때 연중에 가장 낮은 실적을 발표하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7.3% 정도밖에 평균 목표 주가가 빠지질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되게 준수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한 $347 정도 선이니까 이 부분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좀 낮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파벳은 지금 요거는 이제 주식 분할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2% 정도 4월보다 목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매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업 부문에서 뭔가 하나 터져주기만 하면 알파벳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알파벳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닷컴은 한 15% 정도 평균 목표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평균 목표 주가 한 $17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프라임데이 때 매출은 한 $30억 정도 기록하면서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향후에 한반기에 과연 얼마나 더 실적을 더 낼 수 있을까? 실적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성장주냐 이제 가치주냐의 그런 고민에 또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 한 15% 정도 평균 목표 주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00달러에서 한 850달러까지 그 평균 목표 주가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최근에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 IB들은 1,000달러대를 계속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는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평균 목표 주가 내려와 있고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니까 계속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IB들이 좀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실적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가장 애증의 종목으로 어느샌가 변화해 있는데 27% 정도 목표 주가 하락해 있고요. 앞서 실적 전망치에서 보여드렸지만 EPS는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찍은 것으로 일단 IB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8월 말에 지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쉽게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다음 주 대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전부터 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인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투자 신탁운용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자, 어제 저는 푹 쉬어서 아무래도 월요일이 상태가 가장 좋고 점점점 요일이 거듭할수록 뭔가 얼굴이 제일 푸석푸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디님 왜 그러세요? 예,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3프로는요. 이렇게 자체 이렇게 포토샵 효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나와서 참 제작진분들께 감사 인사, 배꼽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월요일에 어떻게 컨디션 제일 좋으세요? 저요? 네. 좀 늘 한결같습니다. 뭔가 늘 네,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죠, 저는. 네. 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남자 네. 이항영 위원님. 자, 시장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6일 만에 반등을 했죠. 네. 6일 만에 반등하고 꽤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간 단위로는 좀 내렸기 때문에 네. 최근에 12주, 13주 중에 오른 주는 딱 4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올라간 건 몇 가지 뭐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뭐 소매 판매도 있고 금리가 좀 내려간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 거 그러다 보니 약간 제가 봤을 때 호재 같은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일단 호재로다 크게 생각하면서 반영하고. 좀 올라간 거죠.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융주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보세요. 오늘 보시면 지난 목요일 날 보시면 우리 시간은 금요일 날 새벽에 보면 은행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제법 많이 떨어지고 52주 최저가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시티그룹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시티그룹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했던 바로 시티그룹입니다. 유일하게 시티그룹을 장기적으로 포텐 있던 분이 이남우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구조조정, 우리 여성 CEO의 등장, 작년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대부분의 리테일을 접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하튼 매출가 이익이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13%, 14%나 끌어올리면서 여타 금융주를 다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빠졌던 미국 시장 목요일 날 빠졌던 JP 모건, 모건 스탠리 다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우리나라 언론을 하나 뉴스 보니까 금융주 올라간 이유를 딱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물론 번역 때문에 했는지 뭐 얼마만큼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모르고 대단한 분이겠죠, 기자분이요. 뭐라고 썼냐면
금리 상승 때문에 은행주 호재 뭐 인적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썼죠. 그 전날은 또 뭐라 그랬어요. 금리 올라갔는데 무슨 리세션 때문에 하고 경기 금융주 침체 금리 우려.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웬 말이나 다 얘기하잖아요. 거의 이제 호떡 뒤집듯 그런 거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에 제가 봤을 때 대한 말의 잔치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실적은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걱정이 많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지 않았겠냐라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조금씩 있는 건 팩트다라는 것까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럴 때 여러분은 진짜 중심을 잘 잡으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잘 정립해 나가는 거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여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초록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빨간 게 거의 없죠. 이게 S&P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예. 순위 내 이제 비중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큰 거죠. 요 크기 자체는 이제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네. 색깔 진한 거는 마찬가지죠. 진한 거가 많이 이제 오른 거. 많이 오른 거가 되겠고요. 흐리멀건한 것들 있죠. 이렇게 빠진 거 됐다라고 일단 회색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빨간 거로 보이는 것들이 좀 안 좋은 거. 하락한 거. 예,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주말에 유가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건데 큰 의미가 없었어요. 10년 금리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갔어요. 다만 이제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0.44% 내려갔지만 결국은 108포인트 위에 계속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튼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 실제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국 이번 실적 시즌 이번에 금융주만 대부분이 발표됐는데 이번 주에부터는 기름회사도 발표되고요, 넷플릭스도 발표되고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발표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런 환율에 따른 어떤 효과, 특히 해외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은 기업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나이키에서 벌써 한 3주 전에 보여줬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서 나오는 것이 어떤 항목이다? 프라핏 마진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더 좋아지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마진율이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기 연속으로 예상치지만 미국의 영업 마진율이요, 우리 쉽게 해서 남는 돈이요, 남는 돈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런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 요인이 하나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결국 임금 상승에 대한 요인. 그러면서 결국 값을 올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표 발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두고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전망치보다는 좀 높아졌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맞아요. 예, 올라간 맞아요. 거다. 맞습니다. 소매 판매가 1.0% 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났죠. 다만 이제 분명히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게 좀 마이너스인데 네. 실제로 보면 전망은 0.8%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보면 기대보다 좋았느냐, 기대보다 나빠졌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추세적으로 더 꺾이고 있는지, 우상향하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결국 결론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이제 의미를 보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전망 자체가 보다 좋게 나온 것은 이 자체를 보면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 호재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들어가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늘어났는지 당연히 이거는 역시 발표된 수치 자체가 되겠습니다. 가스 매출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3.6% 늘어났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휘발유 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더라도 휘발유 값이 전년 대비 30몇 % 올라간 거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유소 전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보시면 특이한 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non-store 리테일러즈는 쉽게 해서 온라인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2% 그나마 늘어났는데 백화점 라인이 2.6% 비싼 거 줄어들어요. 안 사는군요. 딱 그거죠. 딱 오프라인 그거죠. 매장 안 가는 것도 그렇지만 비싼 거 안 사는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사러 가고 물론 백화점에 가서도 백화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약간 다르지만 백화점에 딱 그런 건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백화점 가면 지하에 식품 코너. 식품 코너 있죠. 네. 물론 거기서 먹거리를 항상 상시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더현대 바로 앞에 계시는 분, 사시는 분, 아파트 사시는 분 사실 수 네. 있지만 그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마트를 예, 가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 그림의 2.6% 떨어진 것은 필수 소비재보다는 선택적으로 하는 임의 소비재 이런 쪽에 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그림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백화점이 줄어들었고요. 백화점이 줄어들면 백화점에서 미국의 대부분 옷이나 백화점 구두 뭐 시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명품, 화장품 뭐 네. 이런 거.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에버크럼비 피처 그리고 타겟, 콜스, 딕스, 갭, 월마트 이런 것들이 이미 월마트나 이거 타겟은 지난번에 발표한 것들이잖아요. 재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면 선택은 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360을 똑같은 기후에 있는 쪽들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분 아니라면 재고가 있더라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계속 관광객이 오거나 사면다는데 사시사철 있는 쪽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 있고 이런 쪽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지역들을 보면 바로 재고로 들어가잖아요. 재고 들어가면 할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 갖다 버릴 수는 있겠지만 몇 면에 그러겠습니까? 할인율은 늘어나고 할인율은 늘어나고 또 마진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쉽게 해서 마진율 있지 않습니까? 프라핏 마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진짜 몇 개 안 될 거고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되거나 주가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올해도 크겠고요. 대부분은 마진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만한 코멘트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효과, 달러 강세, 또 하나가 마진율. 에 대한 얘기, 마진율이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던 시티그룹 네네. 실적이 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니까 미스도 좀 있긴 하네요. 미스도 있지만 이제 큰 건덕지가 네. 레비뉴랑 주당 이익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비트가 꽤 나온 것들이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난 목요일날 한국 시간 네. 금요일 새벽에 보여드렸던 이 방송에 보여드렸던 모건 스탠리나 JP모건이 다 미스였잖아요. 네. 대부분이 다로 중요한 항목들이 미스였는데 이것들은 시티그룹이 지금 플러스 나면서 13.2%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죠. 벅스에스가 역시 샀잖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벅스에스가 대단하다. 따라하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벅스에스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어떤 유명 인사가 샀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너무 적고 예민하게 보기보다는 그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티그룹 좋죠.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항상 대응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티그룹 13%였고요. 웰스파고는 다 미스가 또 많죠. 중요 항목의 미스란 말이죠. 레비뉴가 미스라는 거. 주당이 그 미스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간 것은 시티그룹의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시티그룹 빠를 받은 종목들 많네. 블랙록도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블랙락은 저는 엄청 좋아하시는 좋아하고 기업이잖아요. 2016년에 첫 번째 책 나왔을 때부터 네. 3번 개정판을 냈고 이번에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판에도 또 들어갔다 블랙락. 검은 돌. 네, 검은 돌이죠. 사실 그 책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책에 제가 4년 4번 연속 들어가는 거가 아마 책을 찍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부사장님이 합의하면 넣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합의가 끝난 주식이 2개 있어요. 뭐죠? 블랙락과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2개 다 엄청 떨어졌는데요. 블랙락도 마찬가지. 블랙락 다 미스거든요. 네. 미스인데 주가가 2% 올라갔어요. 블랙락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작년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한때 올라갔다 떨어진 것은 그 안에 시장 점유율, ETF 시장 점유율이 뱅가드가 많이 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ETF가 뱅가드가 전체적인 어떤 뮤추얼 펀드나 펀드를 ETF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 점유율만 보면 블랙락이 약간 떨어지고 여전히 1등, 그 뱅가드가 상당히 올라와서 2등이 됐습니다. 2개의 차이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보다는 블랙락이건 뱅가드건 뱅가드는 분명히 이제 비상장이지만 블랙락은 기본적으로 딱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에 버는 거는 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들어서는 치더라도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면 돼요. 운용 자산이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랑 채권 값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번에 실적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실적이나 이런 비싼 거 2분 연속이거든요. 실망스럽지만 실제로 보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상승의 여력은 자금의 유입이거든요. 엄청 들었습니다. 돈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펀드나 ETF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거 보면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잠재력이 크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블랙락이나 근데 반대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스파이를 운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심볼로 보면
SST입니다. SST는 9%가 올라갔어요. 그거는 매출 이익은 약간 못 맞춘 거로 네. 이익이 아마 맞췄을 겁니다. 이익이 좀 늘어나고 매출은 약간 부족했는데 이익이 거의 깜짝 실적이 나면서 똑같은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블랙락은 매출과 이익이 두 개가 모자라서 2%밖에 분명히 안 됐는데 SST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트릿은 매출이 약간 부족했지만 이익을 비트하면서 SST 한 9% 정도 올라갔습니다. STT. STT요?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 네, 코퍼레이션 STT요. STT 9%. 스테이트 스트릿 예, 그게요. 네, TT네요. SST처럼 보이는데 ST. 여하튼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9%. 그런 것들은 9%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곧 끝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블랙락은 오늘 2%,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9%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간 거죠. 그런 어부지리로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같이 어부지리로 그냥 금융주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 하면은 뭐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가운데 네.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항상 저 표를 보여드리잖아요. 네. 미스 비트 네. 여기에 뜻을 혹시 모르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죠. 비트랑요. 비트, 미스가 채소 아니고. 있거든요. 비트랑 미스가 있는데요. 비스는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때려서 눕혀서 이겼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누려서 이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전년 대비가 아니라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는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월가의 전망치인데 796억인데 803억이 나왔잖아요. 뭐만큼 이겼냐면 0.9% 정도 이겼어요. 그걸 우리가 빗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럼 전부 다 빗댔기 때문에 주가가 대폭 올라가는 거죠. 5%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 근처에 가는 거가 되겠고요. 앞선 것들은 대부분 미스가 많았잖아요. 네. 그것은 여기 컨센서스 대비 부족했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아시다시피 민영보험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11개 섹터에서 유일하게 좀 플러스가 난 섹터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또 오타가 났네.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 헬스케어 섹터를 끌고 가는 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헬스케어 섹터는 그 안에 서브 섹터가 또 10개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우리가 보는 민영 의료보험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반 전통적인 제약사 있죠. 네.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바이오만 하는 바이오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적자 회사들 많은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IBB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있다는 라분가 있어요. 3배짜리 그런 것과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전통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죠.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메디컬 디바이스도 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 기기만 하는 게 있겠고요. 또 의료 서비스만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것들이 한 10개의 섹터가 있는데 그걸 포함한 전체가 XLP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가 좋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미국에서도 보통 젊은 분들은 바이오를 찾아요. 바이오는 극힐부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안정적인 회사들이 많은 것이 바로 그런 헬스케어라는 거 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저희가 이제 안석호 팀장님과 쭉 확인해봤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네네. 진검승부를 펼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발표되죠. 네, 이번 주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화요일 날이거든요. 네. 미국 시간 화요일 날 장마감, 우리나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거 넷플릭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그쵸. 실제로 보면 넷플릭스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200만 명의 감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약간 반다고 지난 금요일은 꽤 올라갔어요. 이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당장에는 눈높이는 신규 가입자거든요. 신규 가입자가 200만 명에 감소할 거라고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3개월 전인데요.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80만 명이 줄어들면서 여하튼 그보다 많이 줄어들 거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한 곳은 그보다 상당히 회복될 거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수 의견은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순증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200만 명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줬다. 그럼 주가는 상당히 레벨업을 하겠지만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아지다 떨어질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자동차 회사의 특징입니다. 이건 전 세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됐건 현대차는 모르겠어요. 국내는 약간의 환율도 있고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항상 국내 얘기하면서 논의를 치면
테슬라가 됐건 GM이 됐건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 됐건 BMW가 됐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있죠. 그거는 어닝에 대한 어닝 발표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자동차 딜리버리가 다 발표됩니다. 심지어는 매달 세그먼트별로도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웬만한 나라들이. 그래서 이미 다 가장 중요한 생산과 딜리버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뭐 G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거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 지금 시장이 살아있던 것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 이 정도가 좀 관심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분기는 그렇지만 3분기에 만약에 넷플릭스의 아시아 쪽에 가입자 수 증가가 나타난다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OTT 중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스트레인지 로이어 우영우 이러면서 그럼 뭐 기대감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그것 때문에 얘기하지 주가가 움직일 건 아닐 거라고 보겠고요. 요 화면만까지 여러분 네. 캡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의 이 컨센서스, 매출 컨센서스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되는 내용들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비대면 과외 서비스 설탭 계속해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1:1 스카이 초밀착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 설탭이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 아이만을 위한, 그 학생만을 위한 1:1 맞춤 공부가 가능한 과외 시스템이고 그리고 자습 지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안내 드리는 거예요. 3프로TV 단독으로 설탭을 첫 결제하시면 한 달 동안 수강권을 추가로 무료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방학 맞이해서 우리 아이 학습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